검은 바이올린이 눈에 들어왔다. 이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걸 내가 왜 알고 있지? 27강 이안. 절벽 위 유리관저 해무원저의 새 보조 관리자였다. 오늘이 첫 출근이었다. 아침 안개가 절벽을 감싸고 있었다. 관저는 그 안개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유리와 콘크리트가 뒤섞인 거대한 구조물이었다. 이안은 철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섰다. 유리 복도를 걷는 순간 귀에서 이명이 울리기 시작했다. 윙 하는 소리가 머릿속을 채웠다. 이안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막았다. 강희안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가사관리인 오미숙이었다. 네. 오늘부터 따라오세요. 미숙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무언가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관저 내부는 차가웠다. 햇빛이 유리를 통과해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거실 한가운데 놓인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 받침대 위에 바이올린. 프렛이 없는 고전적인 형태. 오래되었지만 광택은 살아있었다. 이안의 심장이 요동쳤다. 숨이 막혔다. 손이 떨렸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악기였다. 그런데 왜 이러는 걸까? 그거 쳐다보지 마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이 집에서 그 악기는 금기예요.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이안은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그 바이올린으로 향했다. 오후가 되자 관저의 주인 가족이 도착했다. 장혜준, 한서정, 그리고 아들 장태호. 세 사람이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이안은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이안이 고개를 들자 세 사람 모두 굳어 있었다. 한서정의 눈가가 떨렸다. 장혜준은 거친 눈빛으로 이안을 경계했다. 태호는 중얼거렸다. 난 익은데. 이안은 그들의 반응에 당황했다. 마치 잃어버린 누군가를 다시 본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 순간 이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자신도 모르게, 이유도 없이. 왜 우는 걸까? 이안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다. 처음 오는 장소였다. 처음 보는 악기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 이안은 다시 거실의 바이올린을 바라봤다. 검은 광택이 눈에 박혔다. 이 악기. 난 본 적이 없는 게 맞나. 며칠이 지났다. 이안은 관저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을 점검하고 오후에는 태호의 일과를 보조했다. 태호는 말이 없는 편이었다. 24살. 이안보다 3살 어렸다. 대학을 휴학하고 관저에 머물고 있었다. 그날 아침 두 사람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다.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절벽 아래로 바다가 보였다.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여기 오래 있을 거예요. 태호가 먼저 물었다. 네. 당분간은요. 힘들 텐데. 이 집. 태호의 목소리에 묘한 그늘이 있었다. 왜요? 그냥. 분위기가 무거워서. 이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 동의했다. 관저는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슬픈 공기가 흘렀다. 태호 씨는 왜 휴학한 거예요? 그냥요. 공부가 손에 안 잡혀서. 태호가 고개를 숙였다. 발끝으로 땅을 긁적였다. 이안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발끝으로 땅을 긁적이고 있었다. 그걸 눈치챈 태호가 이안을 바라봤다. 이안 씨도 그 버릇 있어요. 네. 저도 어릴 때부터 그래요.
긴장하면 발로 땅을 긁어요. 이안은 멈칫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묘한 기분이 들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미숙이 식탁에 음식을 차렸다. 이안과 태호는 마주 앉았다. 태호가 젓가락을 들었다. 당근볶음을 피해 다른 반찬을 집었다. 이안도 젓가락을 들었다. 똑같이 당근볶음을 피했다. 당근 싫어해요. 태호가 물었다. 네. 어릴 때부터요. 저도요. 식감이 이상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다. 어색한 웃음이 아니었다. 오래 알던 사이처럼 자연스러운 웃음이었다. 이안은 그 순간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 오후가 되자 한서정이 정원에 나타났다. 그녀는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이안이 인사를 하려고 다가갔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한서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이안의 얼굴을 봤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사모님. 이안이 당황했다. 한서정은 물뿌리개를 떨어뜨렸다.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뒤돌아섰다. 관저 안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이안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 저녁이 되자 미숙이 이안을 불렀다. 오늘 2층 서쪽 방 청소해 주세요. 오래 비워둔 곳이라 먼지가 많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안은 청소 도구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서쪽 방은 복도 끝에 있었다. 문을 열자 먼지가 흩날렸다. 오래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 안에는 작은 침대가 있었다. 책상과 의자도 있었다. 아이의 방처럼 보였다. 이안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다.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틀이 놓여 있었다. 먼지를 닦고 사진을 봤다. 어린아이가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다. 무대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표정은 진지했다. 이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다. 사진 아래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태윤 첫 연주회. 3살. 태윤. 이안은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방 구석에 상자가 하나 있었다. 이안은 상자를 열어봤다. 안에는 악보들이 들어있었다. 아이가 쓴 것 같은 연필 글씨가 보였다. 삐뚤빼뚤한 음표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상자 바닥에 작은 노트가 하나 있었다. 이안은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태윤이의 연습 일기. 손글씨였다. 아이가 쓴 글씨. 하지만 또박또박 정성스러웠다. 이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다. 처음 보는 노트인데, 처음 보는 아이인데. 그때 문이 열렸다. 태호가 서 있었다. 여기서 뭐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청소하러 왔는데. 이게. 이안은 노트를 들어보였다.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거 내려놔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태호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방 안으로 들어와 이안에게서 노트를 빼앗았다. 이 방에 들어오면 안 됐어요. 여긴.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태호 씨. 형방이에요. 사라진 형방. 이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형이요. 24년 전에. 없어진 형이요. 태호가 상자를 닫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 방은 그때 그대로예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어머니가 못 건드리게 해요. 이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태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 형이 이한 씨랑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꾸 우는 거예요. 이하는 다시 책상 위에 사진을 봤다. 바이올린을 든 어린아이. 3살의 태윤. 그리고 거실에 놓인 그 검은 바이올린이 떠올랐다. 그 바이올린이 형 거였어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천재였대요. 3살 때부터 연주했고 신동이라 불렸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24년 전에 사라진 아이. 자신은 3살의 고아원에 맡겨졌다. 그 전의 기억은 없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맞아떨어졌다. 태호 씨. 저는. 이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태호가 이한을 바라봤다. 오래. 아주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너. 나랑 예전에 만난 적 있어. 이하는 대답하지 못했다.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다. 이 집과 자신 사이에 24년의 시간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이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윤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24년 전에 사라진 아이. 바이올린 신동. 자신과 닮은 얼굴. 이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살의 고아원에 맡겨졌다. 그 전의 기억은 전혀 없다. 이름도, 부모도, 아무것도. 우연일까? 아니면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꿈을 꾸었다. 어두운 방이었다. 누군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다. 작은 손이 활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끊겼다. 비명이 들렸다. 누군가 아이를 끌고 가는 것 같았다. 이하는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다. 숨이 가빴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같은 시각. 태호도 깨어났다. 복도에서 2사람이 마주쳤다. 둘 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이한 씨도 꿈 꿨어요. 태호가 물었다. 네. 이상한 꿈이요. 어떤 꿈이요? 이하는 잠시 망설였다. 어두운 방에서 누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명이.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도요. 똑같은 꿈이요. 이하는 말문이 막혔다. 같은 꿈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릴 때부터 그 꿈을 꿔요. 한 달에 1~2번씩. 항상 같은 꿈이에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요. 기억나는 한 계속 그 꿈을 꿨어요. 2사람은 복도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다. 말이 필요 없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아침이 되자 태호가 이한을 정원으로 불렀다. 이한 씨. 왼쪽 팔꿈치 안쪽에 흉터 있어요. 이한은 멈칫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네. 어릴 때 다쳤대요. 고아원에서 그렇게 들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이하는 소매를 걷어 올렸다. 팔꿈치 안쪽에 길이 3cm쯤 되는 흉터가 있었다. 태호가 자신의 소매를 걷어 올렸다. 같은 위치에 거의 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이한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게 어떻게? 몰라요. 저도 어릴 때 다쳤대요. 기억은 안 나요. 태호가 흉터를 만졌다. 형도 같은 위치에 흉터가 있었대요. 어머니가 그랬어요.
쌍둥이처럼 같은 곳을 다쳤다고. 이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같은 꿈, 같은 흉터, 같은 버릇. 그때 바람이 불었다. 절벽 쪽에서 강한 바람이 밀려왔다. 태호가 자동으로 오른손을 들어 귀를 막았다. 왼쪽 귀만 막는 자세였다. 이안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오른손으로 왼쪽 귀를 막고 있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봤다. 바람 소리 싫어해요. 태호가 물었다. 네. 왼쪽 귀가 예민해서. 저도요. 어릴 때부터요. 태호의 눈이 흔들렸다. 두려움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안 씨. 이거 너무 이상해요. 이안도 같은 감정이었다. 친밀감 속에서 불안이 자라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미숙이 식탁에 음식을 차렸다. 한서정이 식탁에 앉았다. 장혜주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안과 태호는 마주 앉았다. 한서정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둘이 많이 친해졌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네. 이안 씨가 편해요. 태호가 대답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이안이 젓가락을 들었다. 밥을 먹기 전에 국을 먼저 한 숟갈 떴다. 태호도 같은 행동을 했다. 밥보다 국을 먼저. 한서정의 젓가락이 떨어졌다. 사모님. 이안이 놀라 바라봤다. 한서정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태윤이도 그랬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밥보다 국을 먼저. 항상 그랬어. 버릇이었어. 태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미안해. 미안해. 한서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빠르게 식당을 빠져나갔다. 이안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자신 때문에 저 사람이 울고 있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미안했다. 오후가 되자 태호가 이안을 2층으로 데려갔다. 서쪽 방이 아닌 다른 방이었다. 여기 창고예요. 오래된 물건들이 있어요. 태호가 문을 열었다. 안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형 물건들이 여기 있어요. 옷이랑 장난감이랑. 태호가 상자 하나를 열었다. 안에 작은 옷들이 들어있었다. 아이의 옷이었다. 이안은 그 옷을 바라봤다. 손을 뻗어 만져봤다. 부드러운 천이었다. 오래되었지만 잘 보관되어 있었다. 그 순간 이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 느끼는 감각이 아니었다. 이 천의 감촉을 어딘가에서 느낀 적이 있는 것 같았다. 이안 씨. 태호가 이안의 얼굴을 봤다. 이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왜 그래요? 몰라요. 그냥 슬퍼요. 이안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처음 보는 옷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 태호가 다른 상자를 열었다. 안에 그림들이 들어있었다. 형이 그린 그림들이에요. 4살 때 그린 거래요. 이안은 그림들을 하나씩 꺼냈다.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었다. 집, 나무, 가족, 그리고 마지막 그림. 검은 바이올린이 그려져 있었다. 삐뚤빼뚤한 선이었지만 분명했다. 검은색 바이올린. 그 옆에 작은 사람이 서 있었다. 이안의 숨이 멈췄다. 그림 속 사람의 옆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이의 글씨였다. 나랑 바올린. 바이올린을 바올린이라고 썼다. 아이니까. 아직 글씨를 다 모르니까. 이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체할 수 없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왜 이렇게 슬픈 걸까? 왜 이 그림이 이렇게 아픈 걸까? 이안 씨. 태호가 이안의 어깨를 잡았다.
이하는 그림을 들고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이 집과 어떤 관계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몸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기억은 없어도 감정은 남아있는 것 같았다. 태호가 이안을 안아주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관저에 긴 그림자가 드리웠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다. 24년의 시간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이안은 또 꿈을 꾸었다. 어두운 방이었다. 바이올린 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작은 손이 활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줄이 끊어졌다. 퉁 하는 소리와 함께 현이 튕겨나갔다. 아이가 비명을 질렀다. 손에서 피가 흘렀다. 누군가 달려왔다. 태윤아. 여자의 목소리였다.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아이가 울고 있었다. 여자가 아이를 안아주었다. 그 순간 장면이 바뀌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아이를 끌고 갔다. 아이가 발버둥 쳤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혀 있었다. 엄마, 엄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멀어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에 삼켜졌다. 이안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다. 입에서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고 있었다.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 어디서 들은 멜로디인지 몰랐다. 하지만 입이 저절로 움직였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곡처럼. 이안은 멈추려 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멜로디가 계속 흘러나왔다. 문이 열렸다. 태호가 서 있었다. 이안 씨. 그 노래. 태호의 얼굴이 창백했다. 그 노래 어디서 들었어요? 몰라요. 그냥 꿈에서. 그 노래. 형이 자주 연주하던 곡이에요. 이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형이요. 네. 어머니가 그랬어요. 형이 제일 좋아하던 곡이래요. 이름은 몰라요. 하지만 그 멜로디는 틀림없어요. 태호가 방으로 들어왔다. 이안의 손을 잡았다. 둘 다 떨고 있었다. 이안 씨. 나 무서워요. 나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관저가 고요했다. 저도 그 꿈 꿨어요. 태호가 말했다. 줄이 끊어지는 꿈이요. 네. 이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서 피가 나고 누가 안아주고 그 다음엔요. 어둠 속에서 누가 끌고 갔어요. 아이를.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도요. 똑같았어요. 이안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두통이 시작됐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왜 우리가 같은 꿈을 꾸는 걸까요? 태호가 물었다. 이안은 대답할 수 없었다. 아침이 되자 이안은 식당으로 내려갔다. 한서정이 혼자 앉아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이안이 인사했다. 한서정이 고개를 들었다. 앉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평소와 달랐다. 이안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다. 어젯밤 잠 못 잤죠? 한서정이 물었다. 네. 꿈을 꿔서. 무슨 꿈이요? 이안은 망설였다. 말해도 될지 몰랐다.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는 꿈이요. 한서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찻잔을 든 손이 떨렸다.
그 꿈을. 어떻게? 몰라요. 그냥 꿨어요. 한서정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윤이가 4살 때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연습하다가 줄이 끊어졌어요. 손을 다쳤어요. 많이 울었어요. 이안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날 내가 안아줬어요. 괜찮다고. 엄마가 있다고. 한서정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이안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도 몰랐다. 그저 꿈을 꿨을 뿐이었다. 이안 씨. 한서정이 이안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다. 당신이 누구예요? 이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도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다. 몰라요. 정말 몰라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울었다. 아침 햇살이 식당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오후가 되자 이안은 정원에 홀로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꿈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다. 끊어진 줄, 피 흘리는 손,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아이. 그리고 그 멜로디. 이안은 다시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 멈출 수 없었다. 입이 저절로 움직였다. 손가락도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악기를 연주하듯이.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장혜준이었다. 이안은 깜짝 놀라 일어섰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혜준이 이안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그 멜로디. 어디서 들었나? 꿈에서요. 그냥 꿈에서. 장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곡은 태윤이가 작곡한 거야. 이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4살 때 스스로 만든 곡이야. 아무도 모르는 곡이야. 가족만 알아. 장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자네가 어떻게 그걸 알지? 이안은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리가 아팠다. 두통이 점점 심해졌다. 몰라요. 정말 몰라요. 이안은 관자놀이를 눌렀다. 눈앞이 흐려졌다. 감정이 폭주하고 있었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3살 전의 기억이 없어요. 왜 이런 꿈을 꾸는지도 몰라요. 왜 이 집에 오면 가슴이 아픈지도 몰라요. 이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주체할 수 없었다. 난 그냥 알고 싶어요. 내가 누구인지. 장혜준은 아무 말 없이 이안을 바라봤다. 그의 눈도 젖어 있었다. 저녁이 되었다. 이안은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다. 두통은 조금 가라앉았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눈을 감았다. 잠이 들려는 순간 또 꿈이 찾아왔다. 이번엔 달랐다. 밝은 곳이었다. 햇살이 가득한 정원이었다. 아이가 뛰어다니고 있었다. 작은 아이.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다. 형. 뒤에서 또 다른 아이가 불렀다. 더 작은 아이였다. 아장아장 걸어오고 있었다. 태호야. 여기야. 형이라고 불린 아이가 손을 흔들었다. 동생이 달려왔다. 형이 동생을 안아주었다. 형. 바이올린 쳐줘. 그래. 들어봐. 형이 바이올린을 들어올렸다. 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 그 멜로디였다. 꿈에서 흥얼거린 그 멜로디. 이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꿈속에서도 울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불렀다. 형. 이하는 눈을 떴다. 땀에 젖어 있었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다. 형. 이하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누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형이라고. 며칠이 지났다. 관저에 손님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전시회 준비 때문이었다. 장혜주는 미술품 수집가였다. 매년 가을마다 관저에서 소규모 전시회를 열었다.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는 비공개 행사였다. 이하는 전시회 준비를 도왔다. 작품 배치, 조명 점검, 의자 정리. 할 일이 많았다. 그날 오후, 이하는 창고에서 전시용 받침대를 찾고 있었다. 구석에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다. 다른 상자들과 달리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이하는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다. 안에 노트들이 들어있었다. 레슨 일지라고 적힌 노트였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24년 전이었다. 태윤 레슨 기록. 이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노트에는 세세한 기록이 적혀 있었다. 레슨 날짜, 연습 시간, 연주한 곡목, 선생님의 코멘트. 태윤은 천재다. 3살에 이 정도 실력은 본 적이 없다. 감정 표현이 놀랍다. 어른도 이렇게 연주하기 어렵다. 이 아이는 세계적인 연주자가 될 것이다. 이하는 페이지를 넘겼다. 기록이 계속됐다. 레슨 일지는 3년간 이어져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끊겼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다. 레슨 중단. 태윤 실종. 이하의 손이 떨렸다. 그 한 줄이 너무 무거웠다. 뭐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태호였다. 아. 받침대 찾다가. 태호가 이하의 손에 든 노트를 봤다. 얼굴이 굳어졌다. 그거 어디서 났어요? 여기 있었어요. 몰랐어요. 태호가 노트를 받아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다. 눈이 흔들렸다.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말 안 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이 정말 천재였나 봐요. 이하는 아무 말 없이 태호를 바라봤다.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녁이 되자 한서정의 상태가 이상해졌다. 전시회 준비로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그녀의 불안이 커진 것 같았다. 손이 떨리고 말이 어눌해지고 자꾸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안 돼. 안 돼. 미숙이 서정을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다. 이하는 복도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가슴이 아팠다. 태호가 다가왔다. 어머니가 원래 이래요. 가을만 되면. 왜요? 형이 사라진 게 가을이었대요. 그래서 이맘때면 불안정해져요. 이하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이 집에 온 후로 서정의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았다. 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말 하지 마요. 태호가 이한의 팔을 잡았다. 이한 씨 잘못이 아니에요. 이 집이 원래 이래요. 24년 동안 계속.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리 가족은 그날 이후로 망가졌어요. 밤이 깊었다. 이하는 잠이 오지 않아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때 서재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장혜준과 한서정이 대화하고 있었다. 이하는 멈춰섰다. 엿들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당신이 데려왔잖아. 서정의 목소리였다. 떨리고 날카로웠다. 그 사람을 왜 데려온 거야? 태윤이 얼굴을 한 사람을. 진정해.
혜준의 목소리가 낮았다. 우연이야. 그냥 우연히 닮은 거야. 우연이라고. 우연이라고. 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버릇도, 그 멜로디도, 그 흉터도 다 우연이야. 서정아. 난 알아. 알 수 있어. 엄마니까. 서정이 울기 시작했다. 그 애가 태윤이야. 내 아들이야. 24년 만에 돌아온 거야. 그렇게 단정 짓지 마. 확인도 안 됐는데. 확인이 무서운 거지. 서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당신이 무서운 거지. 진실이. 이하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악기 때문이야. 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바이올린만 없었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치우자고 했잖아. 24년 전에. 치울 수 없어. 그건 태윤이 거야. 내 아들 거야. 서정이 흐느꼈다. 태윤이가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사람이 정말 태윤이면 어떡할 거야? 혜준이 물었다. 그때도 이 집이 버틸 수 있을까? 서정이 대답하지 않았다. 울음소리만 들렸다. 이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태윤일 수도 있다. 24년 전에 사라진 아이. 이 집의 첫째 아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기억이 없었다. 증거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전시회 준비가 계속됐다. 이하는 거실을 지나다가 그 바이올린 앞에 멈췄다. 검은 광택이 눈에 박혔다. 손을 뻗고 싶었다. 만지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가까이 가지 마. 뒤에서 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악기는 건드리면 안 돼. 이한이 돌아섰다. 혜준의 눈이 차가웠다. 알겠습니다. 혜준이 이한을 지나쳐갔다. 그러다 멈추더니 돌아봤다. 그 악기만 아니면. 그가 중얼거렸다. 이 집은 버틸 수 있어. 이한은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바이올린이 열쇠였다. 모든 비밀의 열쇠. 하지만 아직은 만질 수 없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전시회 당일이었다. 관저에 20명 남짓한 손님들이 도착했다. 미술품 수집가들과 평론가들이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이하는 구석에서 음료를 나르고 있었다. 손님들 사이를 조용히 오갔다. 장혜주는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서정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가가 떨리고 있었다. 태호는 2층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전시회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작품들에 대한 칭찬이 오갔다. 혜준의 안목에 감탄하는 목소리들이 들렸다. 오후 3시쯤 손님들이 정원으로 나갔다. 티타임이 시작됐다. 관저 안이 텅 비었다. 이하는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빈 잔들을 모으고 냅킨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았다. 그러다 멈췄다. 거실 한가운데 검은 바이올린이 있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광택이 났다. 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악기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이하는 바이올린을 바라봤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만지면 안 돼. 금기야. 가까이 가면 안 돼. 머릿속에서 경고가 울렸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고 있었다. 한 걸음, 두 걸음. 바이올린 앞으로 다가갔다. 손이 떨렸다. 숨이 가빠졌다. 귀에서 이명이 울렸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와 같았다. 아니, 더 강했다. 이한의 손이 바이올린을 향해 뻗어갔다. 멈추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것 같았다.
손가락이 바이올린에 닿았다. 차가웠다. 그리고 익숙했다. 이안은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손에 딱 맞았다. 옆에 놓인 활을 집었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렸다. 턱으로 받쳤다. 팔을 들어 활을 현에 가져갔다. 한 번도 배운 적 없었다. 바이올린을 잡아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몸이 알고 있었다. 첫 음이 울렸다. 맑고 깊은 소리였다. 오래된 악기에서 나오는 묵직한 울림이었다. 이안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활이 현 위를 미끄러졌다.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 그 곡이었다. 꿈에서 흥얼거린 그 멜로디. 태윤이 4살 때 만든 곡. 이안은 눈을 감았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연주하고 있었다. 기억이 없었다. 배운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는 걸까? 눈물이 흘렀다. 눈을 감은 채로 연주했다. 멜로디가 관절을 가득 채웠다. 그때였다. 태윤아. 목소리가 들렸다. 이안이 눈을 떴다. 한서정이 서 있었다. 현관 앞에. 얼굴이 창백했다.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다. 그 옆에 장혜준이 있었다. 굳어진 표정으로 이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호도 있었다. 계단 위에 서서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이안의 손이 멈췄다. 활이 떨어졌다. 바이올린을 든 채로 서 있었다. 사모님.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한서정이 달려왔다. 이안 앞에 서더니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태윤아. 태윤아. 그녀가 울고 있었다.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내 아들. 내 아기. 돌아왔구나. 이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정의 눈물이 그의 손 위로 떨어졌다.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하지 마. 서정이 고개를 저었다. 그 곡은 태윤이만 알아. 태윤이만 연주할 수 있어. 아무도 모르는 곡이야. 저도 몰라요. 왜 알고 있는지. 이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배운 적 없어요. 바이올린 잡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몸이 저절로. 장혜준이 다가왔다. 이안에게서 바이올린을 빼앗았다. 됐어.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이건 증거가 안 돼. 우연의 일치일 수 있어. 우연이라고. 서정이 소리쳤다. 당신 눈으로 봤잖아. 귀로 들었잖아. 이게 우연이야. 흥분하지 마. 24년이야. 24년 동안 기다렸어. 내 아들 찾겠다고. 매일 기도했어. 서정의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어. 내 태윤이가. 태호가 계단을 내려왔다. 천천히. 한 걸음씩. 형. 그가 이안을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형이에요. 이안은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두통이 시작됐다. 갑자기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두운 방. 바이올린 소리. 엄마의 목소리. 동생의 웃음소리. 정원에서 뛰어노는 모습. 그리고 어둠 속에서 끌려가는 느낌. 이안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안 씨. 태호가 달려왔다. 괜찮아요. 이안 씨. 이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기억인지 환각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감정은 진짜였다. 몰라요. 몰라요. 이안이 중얼거렸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왜 이 곡을 아는지, 왜 이 집에 오면 가슴이 아픈지, 왜 당신들을 보면 울고 싶은지. 서정이 이안을 안았다. 꽉. 힘껏 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그녀가 속삭였다. 몰라도 돼. 기억 안 나도 돼. 넌 내 아들이야. 그것만 알면 돼. 이안은 서정의 품에서 울었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혜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도 젖어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복잡했다. 태호는 이안의 손을 잡고 있었다. 형을 찾은 것 같았다. 아니, 형이 돌아온 것 같았다. 저녁이 되었다. 전시회 손님들은 모두 떠났다. 관저에는 4사람만 남았다. 혜준, 서정, 태호, 그리고 이안. 거실에 모여 앉았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바이올린은 다시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검은 광택이 희미하게 빛났다. 이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 곡. 목소리가 떨렸다. 난 배운 적 없는데. 왜 알고 있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안과 이 가족 사이에는 24년의 시간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관저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이안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다. 바이올린을 연주한 기억, 서정의 울음소리,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안 씨, 나와요. 태호의 목소리였다. 이안은 문을 열었다. 태호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아버지가 부르세요. 다 같이 보여줄 게 있대요. 이안은 태호를 따라 1층으로 내려갔다. 거실에 혜준과 서정이 앉아 있었다. 앉아. 혜준의 목소리가 낮았다.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다. 이안은 소파에 앉았다. 태호도 옆에 앉았다. 혜준이 일어섰다. 따라와. 보여줄 게 있어. 4사람이 복도를 걸었다. 혜준이 앞장섰다. 관저의 동쪽 끝으로 향했다. 거기엔 닫힌 문이 있었다. 이안이 본 적 없는 문이었다. 여긴 뭐예요? 태호가 물었다. 연습실이야. 혜준이 대답했다. 태윤이 연습실. 24년 동안 아무도 안 들어갔어. 혜준이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자물쇠를 열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에서 먼지 냄새가 났다. 오래된 공기가 밀려왔다. 이안이 안으로 들어섰다. 작은 방이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추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 보면대가 있었다. 그 옆에 작은 의자가 놓여 있었다. 아이용 의자였다. 벽에는 악보들이 붙어 있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었다. 아이가 쓴 듯한 삐뚤빼뚤한 음표들이 보였다. 이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 방이 어딘가 익숙했다. 여기서 태윤이가 연습했어. 서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일 3시간씩. 어릴 때부터. 이안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구석에 상자가 하나 있었다. 안에 장난감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오래된 캠코더가 놓여 있었다. 이건 태윤이 연주 영상이야. 혜준이 말했다. 3살 때부터 녹화했어. 전부 여기 있어. 혜준이 캠코더를 들었다. TV에 연결했다. 화면이 켜졌다.
오래된 영상이 재생됐다. 작은 아이가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다. 3살쯤 되어 보였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볼이 통통했다. 아이가 연주를 시작했다. 작은 손이 활을 움직였다. 놀라운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안은 숨을 멈췄다. 그 아이의 손동작이 자신과 똑같았다. 활을 잡는 방법, 손가락의 위치, 팔꿈치의 각도. 저게 태호가 말했다. 형이에요. 3살 때 형. 영상 속 아이가 연주를 마쳤다.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봤다. 환하게 웃었다. 이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얼굴이 자신과 닮아 있었다. 어릴 때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 속 자신과 영상이 바뀌었다. 4살 때 영상이었다. 아이가 더 자라 있었다. 바이올린도 조금 더 컸다. 연주 실력도 늘어 있었다. 아이가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 이안이 어젯밤 연주한 그 곡이었다. 이안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아이의 손동작을 하나하나 따라갔다. 똑같았다. 자신이 연주한 것과 완벽히 똑같았다. 말도 안 돼. 이안이 중얼거렸다. 어떻게 똑같을 수가. 서정이 이안의 손을 잡았다. 봐. 그녀가 화면을 가리켰다. 태윤이 연주할 때 버릇 있어.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여. 영상 속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 연주에 집중하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이안 씨도 어젯밤에 그랬어요. 태호가 말했다. 똑같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이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영상이 끝났다. 혜준이 TV를 껐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24년 전. 태윤이가 사라졌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콩쿠르 전날이었어. 다음 날 큰 대회가 있었어. 태윤이 첫 번째 국제 콩쿠르. 서정이 눈물을 닦았다. 그날 밤 누군가 태윤이를 데려갔어. 자고 있는 태윤이를. 이안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경찰이 수사했어. 1년 넘게. 하지만 못 찾았어. 혜준이 말했다. 흔적도 없었어. 그냥 사라졌어. 연기처럼. 왜 데려간 거예요? 이안이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몰라. 혜준이 고개를 저었다. 돈 때문인지, 원한 때문인지, 아무것도 몰라. 연락도 없었어. 몸값 요구도 없었어. 그냥 사라진 거야. 서정이 울기 시작했다. 내 아기가 그냥 사라진 거야. 태호가 어머니를 안았다. 서정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안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24년 전에 사라진 아이. 자신은 3살의 고아원에 맡겨졌다. 24년 전이었다. 같은 버릇, 같은 흉터, 같은 꿈, 같은 멜로디. 검사를 하자. 혜준이 말했다. DNA 검사.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서정이 고개를 들었다. 당신 진심이야. 확인해야지. 추측만으로는 안 돼. 혜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어. 이안 씨가 태윤인지 아닌지. 이안은 혜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 두려움이 보였다. 진실을 원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눈. 전 괜찮아요. 이안이 말했다. 검사하겠어요.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서정이 이안의 손을 꽉 잡았다. 태윤아.
아직 몰라요. 이안이 고개를 저었다. 검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다. 본능이, 몸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었다. 이안은 연습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벽에 붙은 악보들을 바라봤다. 아이가 그린 음표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손을 뻗어 악보를 만졌다. 오래된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그 순간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작은 손이 연필을 잡고 있었다. 음표를 그리고 있었다. 누군가 옆에서 웃고 있었다. 잘했어. 태윤아. 여자의 목소리였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이안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기억인지 환각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서정의 목소리 같았다. 태호가 들어왔다. 이안 씨. 괜찮아요. 이안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을 닦았다. 태호 씨. 나 무서워요. 뭐가요? 결과가. 이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내가 태윤이 아니면 이 모든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또 혼자가 되는 거예요. 태호가 이안의 손을 잡았다. 결과가 어떻든 이안 씨는 이안 씨예요. 우리랑 함께 했잖아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이안은 태호를 바라봤다. 태호의 눈에도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따뜻함도 있었다. 고마워요. 이안이 작게 말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연습실에 붉은 빛이 들어왔다. 이안이 중얼거렸다. 내가 그 아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이 자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혜준이 거실에 가족을 모았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오래된 종이들, 사진들, 병원 기록들. 정리해보자. 혜준의 목소리가 낮았다. DNA 검사 전에 우리가 가진 단서들을 확인하자. 이안은 조심스럽게 테이블 앞에 앉았다. 서정과 태호도 자리를 잡았다. 혜준이 첫 번째 서류를 꺼냈다. 출생 기록이야. 태윤의 출생 증명서였다. 이름, 생년월일, 부모 이름이 적혀 있었다. 태윤이 생일은 3월 15일이야. 혜준이 이안을 바라봤다. 이안 씨 생일은? 모릅니다. 이안이 대답했다. 고아원에서 정한 생일이 있어요. 3월 17일. 서정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이틀 차이야. 고아원에서 정한 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추정 생일이라고 들었어요. 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메모를 했다.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병원 기록이야. 태윤의 소아과 기록이었다. 예방접종 기록, 건강검진 결과, 그리고 특이사항. 태윤이 4살 때 왼쪽 팔꿈치를 다쳤어. 바이올린 줄이 끊어져서. 서정이 말했다. 3cm 정도 봉합했어. 흉터가 남았어. 이안이 소매를 걷어 올렸다. 왼쪽 팔꿈치 안쪽에 흉터가 드러났다. 서정이 손을 뻗어 흉터를 만졌다. 손이 떨렸다. 위치가 같아.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길이도, 모양도. 혜준이 사진을 꺼냈다. 태윤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 팔꿈치에 붕대를 감고 웃고 있는 사진. 비교해봐. 이안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자신의 흉터와 사진 속 위치를 비교했다. 거의 일치했다. 태호가 다음 서류를 집었다. 이건 뭐예요? 혈액형 기록이야. 혜준이 말했다. 태윤이 혈액형은 AB형이야.
희귀한 편이지. 저도 AB형이에요. 이안이 말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혜준이 가족 사진을 꺼냈다. 24년 전 사진이었다. 혜준과 서정이 젊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혜준의 품에 아기 태호가 안겨 있었다. 서정 옆에 작은 아이가 서 있었다. 바이올린을 들고 웃고 있는 태윤. 이 사진. 서정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었다. 태윤이 3살. 태호 돌잔치 날이야. 이안은 사진 속 태윤을 바라봤다. 통통한 볼. 초롱초롱한 눈. 환한 웃음.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 떠올랐다. 고아원에서 찍은 유일한 사진. 3살 때 사진. 이안 씨. 태호가 말했다. 혹시 어린 시절 사진 있어요? 하나 있어요. 가져올게요. 이안이 방으로 갔다. 잠시 후 작은 사진을 들고 돌아왔다. 낡은 사진이었다. 구겨지고 바랜 사진. 작은 아이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정이 2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태윤의 사진과 이안의 어린 시절 사진. 방 안이 조용해졌다. 2 아이의 얼굴이 너무 닮아 있었다. 눈 모양, 코의 선, 입술의 형태. 거의 똑같았다. 세상에. 서정이 입을 막았다. 이건. 태호도 사진을 들여다봤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쌍둥이 같아요. 완전히. 혜준은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봤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버릇도 정리하자. 혜준이 말했다. 목소리를 억지로 가다듬는 것 같았다. 태윤이 버릇. 밥보다 국을 먼저 먹었어. 저도요. 이안이 대답했다. 당근을 싫어했어. 저도요. 바람 소리를 무서워했어. 왼쪽 귀를 막았어. 저도. 똑같아요. 서정이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다. 코 옆을 비비는 버릇이 있었어. 긴장하면. 저도요. 이안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다. 잠잘 때 왼쪽으로 누웠어. 저도요.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어. 서정이 이안의 얼굴을 바라봤다. 웃어봐. 이안이 억지로 웃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며. 서정이 비명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똑같아. 똑같아. 그녀가 이안을 끌어안았다. 내 아기야. 내 태윤이야. 이안은 서정의 품에서 울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한쪽에서 부정하는 마음도 있었다. 이게 진짜일까? 착각은 아닐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두려웠다. 잠깐. 혜준이 말했다. 아직 확정 짓지 마. 서정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젖어 있었다. 뭐가 더 필요해? 이 정도면. 과학적 증거가 필요해. 혜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돼. DNA 검사를 해야 해. 당신은 왜 자꾸 내가 틀리길 바라는 게 아니야. 혜준이 서정의 말을 끊었다. 난 그냥 확실히 하고 싶어. 24년을 기다렸어. 마지막까지 제대로 확인하고 싶어. 서정이 입을 다물었다. 혜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만약. 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만약 이안 씨가 태윤이 아니면 우린 또 무너져. 그래서 확인해야 해. 제대로. 이안이 일어섰다. 검사하겠습니다. 모두가 이안을 바라봤다. 저도 알고 싶어요. 확실하게. 제가 누구인지. 이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태호가 이안의 손을 잡았다. 같이 가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서정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언제 갈 거야? 내일. 혜준이 대답했다. 내일 병원에 예약해둘게. 밤이 깊었다. 이하는 정원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이하는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태호가 다가왔다. 옆에 앉았다. 잠 안 와요. 응. 무서워요. 이한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만약 형이 아니면. 그때 생각해요. 태호가 이한의 어깨에 기대었다. 난 이미 형이라고 믿어요. 검사 결과 상관없이. 이한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이 따뜻해졌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이한이 입을 열었다. 확인하자. 태호가 고개를 들었다. 이제 도망칠 곳 없어. 이한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담담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진다. 아침이 밝았다. 관저에 햇살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이하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다. 잠을 잘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보냈다. 오늘이다. 오늘 모든 게 결정된다. 이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창밖을 바라봤다. 절벽 아래로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한 씨. 준비됐어요. 태호의 목소리였다. 이한은 문을 열었다. 태호가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갈 준비됐어요. 응. 두 사람이 1층으로 내려갔다. 거실에 혜준과 서정이 서 있었다. 서정은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눈이 부어 있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다. 혜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돌아서서 이한을 봤다.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출발하자. 혜준이 말했다. 네 사람이 현관으로 향했다. 이한은 걸으면서 거실을 돌아봤다. 검은 바이올린이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햇살을 받아 광택이 났다. 그 악기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이한이 이 집에 온 날, 그 바이올린을 보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됐다. 이한은 잠시 멈춰섰다. 바이올린을 바라봤다. 가자. 태호가 이한의 손을 잡았다. 이한은 고개를 돌렸다. 현관을 향해 걸었다. 문이 열렸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다.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이한이 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다. 해무원저. 절벽 위에 유리관저. 처음 왔을 때는 낯설기만 했던 곳.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곳이 자신의 집일 수도 있었다. 24년 전에 살았던 곳. 태어나서 자랐던 곳. 이한 씨. 서정이 다가왔다. 이한의 손을 잡았다. 무섭지? 이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서정이 이한의 손을 꽉 쥐었다. 결과가 어떻든. 난 이미 알아. 넌 내 아들이야. 이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다. 차가 관저 앞에 서 있었다. 검은색 세단이었다. 혜준이 운전석에 앉았다. 서정이 조수석에 탔다. 이한과 태호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다. 엔진이 걸렸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관저가 뒤로 멀어졌다. 이한은 창밖으로 관저를 바라봤다. 유리 건물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차 안은 침묵이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이한은 손을 내려다봤다. 떨리고 있었다. 주먹을 쥐어봤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태호가 이한의 손을 잡았다.
말없이 그냥 잡고 있었다. 따뜻했다. 이안은 태호를 바라봤다. 태호도 떨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괜찮아요. 태호가 속삭였다. 뭐가 나와도 우린 가족이에요. 이안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막혔다. 차가 고속도로에 올랐다. 도시를 향해 달렸다. 서정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혜주는 앞만 보고 운전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차가 병원 앞에 멈췄다. 큰 종합병원이었다. 4사람이 차에서 내렸다. 병원 건물이 높이 솟아 있었다. 이안은 건물을 올려다봤다. 가슴이 답답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들어가자. 혜준이 말했다. 로비를 지나 접수대로 갔다. 혜준이 예약 확인을 했다. DNA 검사 예약한 장혜준입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3층 유전자 검사실로 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탔다. 3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좁은 공간에 4사람이 서 있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숨소리만 들렸다. 3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복도를 걸었다. 유전자 검사실 앞에 도착했다.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말했다. 4사람이 대기실 의자에 앉았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이안은 손을 맞잡고 있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다. 서정이 이안 옆에 앉았다. 이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24년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24년 동안 기다렸어. 매일 기도했어. 태윤이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이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서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막상 이 순간이 오니까 무서워. 저도요. 이안이 대답했다. 저도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제가 태윤이가 아니면. 이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사모님 기대를 무너뜨리게 될까봐. 서정이 고개를 들었다. 이안의 얼굴을 2 손으로 감쌌다. 그 걱정은 하지 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난 이미 답을 알아. 엄마니까. 이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장이안 씨. 간호사가 불렀다. 검사실로 들어오세요. 이안이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태호가 이안의 손을 잡았다. 같이 갈게요. 4사람이 검사실로 들어갔다. 의사가 설명을 했다. 검사 방법, 결과가 나오는 시간, 정확도,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합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이안과 혜준, 서정, 태호 모두 검체를 채취했다. 면봉이 입안을 훑었다. 차갑고 이상한 느낌이었다. 끝났습니다. 결과는 전화로 알려드릴게요. 검사는 금방 끝났다.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다. 병원을 나왔다. 다시 차에 탔다. 돌아가는 길도 침묵이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이안은 창밖을 바라봤다.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나무들, 건물들, 하늘. 일주일이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밝혀진다. 일주일. 태호가 중얼거렸다. 길다. 응. 이안이 대답했다. 길 거야. 차가 관저에 도착했다. 해무원저가 절벽 위에 서 있었다. 4사람이 차에서 내렸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바이올린이 있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검은 광택을 내며 이하는 바이올린을 바라봤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족들을 봤다. 혜준, 서정, 태호. 세 사람이 이한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마워요. 이한이 말했다. 저를 받아줘서. 서정이 다가와 이한을 안았다. 태호도 다가왔다. 혜준도 한 걸음 다가섰다. 네 사람이 거실에 서 있었다. 말없이 그냥 함께 서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관절을 물들였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온다. 이한이 태윤인지 아닌지 확인된다. 이한은 눈을 감았다. 가슴이 떨렸다. 결과가 어떻든 이 순간은 진짜였다. 이 감정은 진짜였다. 함께 보낸 시간은 진짜였다. 하지만 두려움도 있었다. 결과가 나오면 우리 중 누구 하나는 무너진다. 이한인지, 서정인지, 혜준인지, 태호인지, 누군가는 희망을 얻고 누군가는 희망을 잃는다. 그게 두려웠다. 이한은 눈을 떴다. 창밖의 노을을 바라봤다. 일주일이다. 일주일만 버티면 된다. 진실이 다가오고 있었다. 24년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계시든 그곳으로 건강과 복이 가득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